안녕하세요. 주식 잘하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구독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올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구독자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이제 주식 이야기를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렇게만 하면 제가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반씩 앞으로는 교육과 주식 이거를 반반씩 올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주가가 빠질 때 분석을 더 깊이 해서 지금이 살 때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실리콘웍스랑 PI 첨단 소재도 제가 예전에 미리 분석을 좀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최근에 조정해도 더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30%가 단기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도 한 20% 정도 넘게 반등을 했어요.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넋놓고 이제 멍하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심층 분석을 더 하고 리포트랑 뉴스를 찾아보시고 해서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이슈로 최근 2차 전지들이 계속 조정 구간이죠. 관련주들이 조정을 다 받으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폭스바겐 쇼크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리포트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후자에 좀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조정 시에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이 노스볼트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노스볼트는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 소재 신생 2차 전지 업체죠. 최근 유럽 내에서 이제 공격적인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폭스바겐 2차 전지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파워데이 때 이제 2차 전지 공급 업체로 이제 노스볼트가 폭스바겐으로부터 140억 달러, 그러니까 16조 원의 이제 엄청난 이제 수주 획득을 공식화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이제 주가 하락에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 리포트 내용을 정리해 보면 2차 전지 양산 경험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품질 경쟁력, 그리고 양산 능력 등을 평가할 지표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다임러나 보쉬 등도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이제 뛰어들었다가 중단이 되었던 그런 잘 안 됐던 사례들을 고려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업력이 지금 20년 이상이고 경험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업력이 5년밖에 안 된 노스볼트랑은 수준 차이가 꽤 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게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는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로는 동박,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동박에는 필진 머티리얼스, SKC, 솔루스, 그리고 기타 중국 왓슨, 이 업체들이 있고, 양극재에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또 유미코아 이렇게 있는데, 유미코아는 벨기에 회사예요. 여기가 지금 세계 1위거든요. 배터리 3사가 모두
많든 적든 여기 양극재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 벨기에 회사 뉴미코아를 잡겠다고 열심히 증설 중입니다. LG 엔솔은 양극재 일부를 내재화했고, LNF는 현재는 생산량 대부분이 LG 엔솔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SDI랑 조인트 벤처를 세웠는데 두 업체 간 사연이 좀 있죠. 양극재 사업을 원래 제일모직에서 했었는데 당시에는 사업이 이제 시원치 않아서 그래 보였겠죠.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그걸 산 게 이제 에코프로. 옛날 제일모직 양극재 사업부이기 때문에 SDI는 나름 이제 에코프로를 좀 챙겨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는 딱히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산을 많이 씁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항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와 음극재 둘 다를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으로도 나간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분리막으로는 SKI 테크놀로지, 이 업체가 이제 품질 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올해 IPO를 앞두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박이나 뭐 양극재 이런 것과는 비교를 해서 증설이 훨씬 쉬운 편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단기간에 캐파를 확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7조 이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성을 보일 것인지, 어떤 기업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2차 정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관심이 있게 보는 게 이제 일진머티리얼즈는 워낙 오래 투자를 했었던 회사고, 그리고 SKC랑도 제가 비교해서 많이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SKC가 이제 정지 상태였다가 오늘 풀렸어요. 오늘 풀려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까지 SKC 관련해서 자료라든지 리포트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흥미 깊게 제가 봤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SKC가 이제 동박 관련해서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023년까지 10만 톤, 그리고 2025년까지는 현재 캐파의 5배를 양산한다고 했어요. 멀티리얼즈는 22년에 10만 톤이고 그 로드맵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레이 법인 IPO를 빨리 이제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박 공정이라는 게 이제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전공정이 이제 옷감을 짜는 거라면 후공정은 옷감을 이제 잘라가지고 맞춤형 양복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진머티리얼즈가 헝가리 공장에 짓고 있는 게 동박 후공정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10만 톤 캐파 확보 시작이 이제 머티리얼즈는 22년, 그리고 SKC는 23년이 목표인 거니 1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SKC의 목표대로라면 24년, 그리고 늦어도 25년에는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증설이 잘 될지는 몰라요. 원래는 머티리얼즈 공장 부근에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1000km 떨어진 곳 코타키나발루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동박 공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온도나 습도 이런 게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 수율을 또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SKC는 포트폴리오가 또 굉장히 좋죠. 동박만 하는 게 아니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반도체 사업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인데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동박하고 반도체 관련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은 자체 개발하고 그리고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진행 중이고 외부 투자까지 확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ESG는 앞으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이제 친환경 이야기가 없으면 좀 곤란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요. 바이든이 친환경 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ESG가 사실 중국을 겨냥해서 나온 측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앞으로 친환경을 배제하고 사업을 하는 건 대세를 거스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위구르족 탄압 때문에 중국 경쟁사가 애플 납품선에서 탈락을 해서 LG 이노텍이 반사 이익을 얻었었죠. 이런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제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제 성공적으로 여기에 잘 적응하고 변화하는 기업들은 더 성장성이 커지는 거죠. 제가 오늘 SK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리포트를 보다가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SKC를 막 추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 중에서 정말 어떤 기업이 앞으로 괜찮을지를 좀 더 생각을 잘 해보시고 선택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깊게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봤고 간단하게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